먼저 저는 이제 여기 오늘 마지막 공청회라 해서 상당히 여기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이렇게 너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군요. 아마 이번이 크게 세 번째 그 공청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까 박경임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그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지식 융합 능력을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과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학습 부담을 좀 경감을 시키고 아까 이게 정의적인 영역을 강조한다 하는데 저는 이걸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교육의 변화, 교구 활용을 강조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해서 많이 알게 하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연구진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기서 1차만 얘기를 했는데요. 1차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 12월서부터 이번 4월까지 거의 5개월간에 개발한 교과가 22개 교과예요. 그 연구진이 아까 38명인가 그 연구진들이 22개 교과를 개발한 거 이건 정말 초능력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에 보강되고 그러긴 했지만 정말 여기 좀 죄송하지만 이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초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 개발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아프지만 같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년씩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교과 너무 자주 바뀝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다 얘기를 이미 지금 주요한 것들은 수학교육 경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1, 2차 뭐 공청회 안 했기 때문에 보니까 좀 주요한 거 큰 틀에서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거기서 그 배움을 즐기는 교육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정말 그 수학을 쉽게 좀 나가야 되고 수학을 이번에 드러난 특징이 수포자 문제고 지금도 여기 뭐 수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과포자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기한 학생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슬프다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포기한 거는 사실 수학을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수학이 어렵기 때문이고 따라서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생긴다. 저는 거기에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5 수학교육과정에서 내용의 성취 수준의 연이어서 교수학습 유의사항, 평가 유의사항 이런 걸 썼는데 거기 보니까 또 뭐냐면 이렇게 한 것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는 어렵게 하지 마라. 그렇게 전부 다 끌어내리는 너무나 어렵게 갈까봐 끌어내리는 그런 그 교육과정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수포자 이 말 뭐 상당히 좀 저는 뭐 수포가 물집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 좀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수학을 어렵지만은 꼭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어렵기 때문에 수학을 과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이 포기했느냐 동일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쉬워지면 사교육이 생기냐 이것도 역시 어려운 게 저희가 지금 수학이 쉬워지니까 최근에 수능 물수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뭐 없나요 지금요? 지금 수학 안 하나요? 외국에서 수학이 그렇게 쉽다 그러는데 LA도 보면 한국 사람들 여전히 거기 가서 수학을 하더라고요. 그럼 쉬운 거하고는 약간 좀 이건 차이가 있다. 똑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지 간에 재미있는 수학으로 갈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학은 정말 학습이라는 말이 배울 학에다 익힐 습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이 되든지 간에 좀 익힐 때에 그 괴로운 것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 그래서 뭐 이것이 수포자 그렇게 좀 우리 아이들을 좀 그거 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거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어려운 거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좀 저는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하는 수학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뭐 각 나라들이 지금 학생들의 활동을 강조하고 최근에 우리도 뭐 수학 체험전, 뭐 수학 체험 센터 건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 활동을 강조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편찮냐? 세계가 하는 방향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몇 가지는 하는데 이건 미국의 경우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거 위는 1989년에 미국의 수학교사회가 1990년대 수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책이 NCT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책이고 저 책 3권이 있었어요. 저기에 정말로 학생 활동 중심에 굉장히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위 그것을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스탠다드 2000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학생 중심의 그거 중요하고 맞지만 사실 여기서보다는 좀 이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그 중학교에서 자꾸 증명을 빼는 게 됐는데 좀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증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추론이라 리즈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스탠다드 2000에서는 추론 및 증명, reasoning and proof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밑에 여기 지금 미국 지도가 있는데요. 2010년에는 미국에 있는 교육과정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국가교육과정이 없죠. 그런데 주정부들이 거의 다 40여 개 주정부들이 모여서 그 주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Common Core State Standard라고 얘기를 하고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거기를 눈 감지 않는 이상 아셔요. 실제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소위 최근에 수학 전쟁이라는 말도 나요. Math War. 수학 전쟁이라는 말 나와서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다. 우리는 여기 학부모들이 지금 수학을 좀 쉽게 하자고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학부모들 앞장서가지고 수학 너무 쉬워서 이거 안 되겠다. Math War.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생기고 지금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수학 너무 쉬워서 국가 경쟁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1997년에 우리 7차 교육할 때 거의 98년에 교육과정 바꿨어요. 그래서 유토리 교육, 그래서 아주 그 삶의 여유를 즐기는 교육, 그래서 우리 7차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교육과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09년인가요? 2009년에 유토리 교육이 실패다. 그거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늘어났어요. 여기 지금 있는 게 제가 제 원고에는 있는데 연간 수업 실수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주당 4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2015년 지금 이번에 새로 된 겁니다. 그런데 2009년서부터 일본은 지금 주당 5시간이에요. 그거 시간만 해도 800대 1011인데 이것을 일본은 45분 수업이고 우리는 40분 수업이에요. 이거를 시간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생이 일본보다 70%밖에 안 하는 것이 분으로 따지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좀 쉽고 재밌게 물론 일본도 지금 쉽고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실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중학교 우리는 45분, 일본은 50분 수업이에요. 이거 해보면 8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국가 경쟁력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교육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이건 좀 어디 가서 채워야 될까? 내용을 줄이면 될 거 아닌가? 이건 좀 너무 좀 책임이 없죠. 무책임한 얘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교과의 그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은 일반 선택은 대학교 가는 사람들 좀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로 선택은 정말 그야말로 대학을 안 갈 학생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여기 과목에 기하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이건 저기 기자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촬영하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데 이 전통적으로 대수 기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하가 우리 지금 빠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면 제가 기하 내용을 봤어요. 뭐가 있나.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수학 과제 탐구에 뭐 할지 지금 짐작이 가세요? 잘 안 가실 거예요. 이제 보면 알지만 실용 수학에도 뭐 해야 되나? 경제 수학에도 뭐 해야 되나? 뭐 있는데 기하는 사실 너무너무 많은 것 가운데 2차 곡선하고 저기 공간 기하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타원 얘기도 못 듣고 끝납니다.
포물선 2차 곡선 할 때 이거 포물선이다 얘기 듣고 끝나지 성질 몰라요. 접시 안테나 뭐 물 받아서 뭐 어떡하고 뭐 반사경이 어쩌고 성경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어디 수학 체험전을 가든지 어디 뭐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저기 뭐예요 뭐 속삭이는 회랑 이거 가서 듣고 보고 이게 타운이란다 이렇게 가서 듣지 않으면 용어도 못 듣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 평소에 많이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이때에 지금 우리가 애들이 왜 비행기 그 항로가 왜 타원인지 구명기가 우리는 안 가르치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도 빠져있다가 좀 사실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일상생활하고 관련시켜서 아주 중요한 이런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는지 조금 여기 뭐 그 이유는 제가 알아서 조금 써놨는데 이건 조금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고등학교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 쉬워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1까지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할 애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거죠.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학이 쉬운 수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 대신에 아이들이 수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저희가 지금 뼈아픈 추억이 7차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월반은 안 되고 유급은 되는 이상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가 돈 때문에 저희가 경제가 안 돼서 그때 IMF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습관은 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AP 캘큘러스, 이거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쓰는 교육 과목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 밑에 제가 바닥에 있는 거는 이거는 영국에서 대학 입시를 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들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렇게 하면 수능 쉬워도 되고 필요 없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데 만약에 학부형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데 애들 자신감 없어지니까 걔네들 못하게 해라. 이거 좀 얘기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해야 됩니다. 수능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 그 1월에 지금 대학 그 신문에서 조사한 건데 학생들도 73% 쉬운 수능 반대한대요. 왜 반대하냐? 뭐 있죠. 수능 목표가 원래 학생 선발이기 때문에 선발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를 양산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수능 만점자 124명 배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학교에서 절대평가해서 올수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는 순간 자기가 5등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때 아이들의 절망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에 나갔을 때 정말 잘하는 줄 아는데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마치면서 정말 뼈아프지만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교육과정 얘기를 보면서 정말 머릿속에 생각했더니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 지금 나이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기억이 있을까? 언젠가 수학이 엄청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고 외국의 경우는 1960년대입니다. 거기에 사건이 뭐냐면 1957년에 스푸트닉 쇼크예요. 러시아가 먼저 인공위성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물리도 PSCS, 뭐 무슨 그 BSCS 뭐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수학도 많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래서 수학이 사실 어려워졌던 거예요. 이때 1970년대. 그 수학이 점점 지금 쉬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안 되겠다 방향을 터닝하는 포인트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또 밑으로 가야 된다면 앞으로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정말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했는데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렵지만 도전할 수 있는 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약간 이게 지금 공청회인데 상당히 좀 감성적으로 나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